안녕하세요. 요약의 소매상 김콜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포인트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해요.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될 수 있으니까 영화를 안 보셨거나 보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보시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를 보면서 보통 감독이 던진 질문들에 반응을 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전반부에서는 이런 질문이 주된 질문이었어요. 괴물은 누구일까? 극 중에서 이제 등장 인물 중에 주인공인 아들 그 미나토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고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차려요. 애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평소하고 다르게 좀 이상한 기색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지가 스스로 막 파가지고 자르지를 않나. 굉장히 말수도 적어지고 우울해하고 어떤 날 엄마랑 뭐 이렇게 가다가 평소와는 정말 다르게 이상 행동을 보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관객도 엄마의 입장에서 몰입이 돼가지고 질문을 막 던지거든요. 내 아이를 저렇게 만든 괴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구야? 라고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는 주변에서 막 소문도 듣고 하면서 담임인 호리 선생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강력한 가설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방문하게 되죠. 학교에 학부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학부모인 엄마를 맞이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일본 특유의 그 뭡니까? 이 겉표정과 속내가 정말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겸양을 떨면서 학부모가 화가 진정되기만을 바라고, 그냥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빨리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만 내비쳐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죠. 아니 진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가를 알고 싶고,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 사과를 받는 게 타당하다면 사과를 받겠어 라는 입장인데,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일관하는 학교 측, 그 호리 선생은 심지어 중간에 웃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빡치는 거지. 보는 사람인 저도 좀 뭐야 진짜가 뭐지? 누가 저 괴물같이 굴어가지고 저 아이 미나토라는 친구가 저렇게 됐을까를 궁금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게 되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그 호리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가지 소문이 돌고 이상해 보여요. 사실 행동도 이상하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시점이 바뀌는데 호리 선생님 시점으로 바뀌어요. 호리 선생님이 평소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아이들과 어떤 걸 보내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이게 웬걸? 괴물은커녕 너무나도 올바른 교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려움에 처한 미나토를 돕고 뭐 이지메가 일어난다 싶으면 그걸 막기도 하고 하는 등 도움을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괴물은 누구야? 라고 또 질문이 이어지죠. 그러면 시종일관 저렇게 뚱하고 뭔가 표리부동해 보이는 저 교장 선생님 문제일 것 같아. 넘어가요, 타겟이. 그래가지고 저 분명히 저게 의문스러운 저 교장이 뭔가를 꾸며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막 따라가거든요. 근데 정작 그 교장의 또 일화들을 시점을 바꿔서 또 풀다 보면 이 사람 괴물이 또 아닌 거예요. 유력해 보이는 사람, 사건을 파헤쳐 줄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보았지만 별게 없고 서로 입장이 다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 이제 관람객은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괴물이어야 할까로 바뀌게 돼요. 전 이게 가장 큰 좀 신선한 점이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질문이 누가 괴물일까라고 하는 거에서 누가 괴물이어야 할까로 후반부로 갈수록 변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그 비극을 유발한 핵심 피의자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 이런 판결을 받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경우에는 뚜렷한 어떤 피의자가 없이 각자의 어떤 세계와 시점과 관점이 이렇게 충돌됐을 때 맹점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 각자의 세계가 막 충돌했을 때 빚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질문이 바뀜과 동시에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누군가는 괴물이어야 돼. 저 사람일까? 아니면 새로 온 저 미나토의 친구 요리, 굉장히 착해 보이지만 저놈은 뭔가 있나? 저 아빠가 문제인가? 요리에? 아빠가 문제인가? 혹은 또 누구야? 등등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물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찾는 본인을 발견하게 돼요. 영화 말미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이게 좀 섬뜩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꼭 뭔가 뚜렷한, 명확한, 명증한
그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괴물을 찾고 있는 거지? 라고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가지고 진짜 말미쯤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중간에 많은 분들이 명대사로 꼽는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사가 있는데,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괴물이 누가 되어야 할까를 찾으면서 행복을 부여받을 사람과 그것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막 신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추리하는 영화에서 응징해야 되는 이유로 스스로가 막 생각을 몰아가는 이 경험이 이 영화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말 다른 영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이 경험을 꼭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하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뚜렷하고 명증한 것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꼭 찾겠다라고 덤빈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괴물은 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를 계속 선보이면서 그 가족에 대한 화두, 가족이란 뭘까? 현대로 오면서 가족의 형태는 뭐지?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정의는 뭐야? 라고 하는 화두도 참 좋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말하는 관점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거기서 빚어지는 어떤 세계관들이 충돌할 때 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화두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최근에 그 IUC 나오는 브로커라는 영화로 좀 내상을 입었었는데 그게 말끔히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영화였었고, 영화 내내 흐르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들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이 극 자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는 그런 요소였다고 봐서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뭐 말할 나위 없죠.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안도 사쿠라의 연기 뭐 더할 나위 없고, 특히 그 주인공 그 미나토와 요리 역할로 나왔던 어린 친구들이 빚어내는 케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알아갈 때 느낀 혼란,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고 뭔가 자아를 찾았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 뭐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시종일관 연기들이 너무나도 훌륭했다고 봐요.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그 되도 안하게 막 분출하는 튀는 순간들이 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교장 선생님의 그 서늘한 역할, 연기도 좋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반전처럼 보이는 호리 선생 역할을 하셨던 분의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이 나신다면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결코 좀먹지 않는 아주 소중한 영화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